태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외국인 투수 에르난데스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에르난데스 프로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cm, 97kg입니다. 베네수엘라 태생이고요. 95년생. 한창 전성기의 나이를 구가할 수 있는 전성기의 나이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조금 키는 막 투수치고 크지 않지만 그래도 엄청 작지는 않기 때문에 좋고요. 우투우타예요. 오른손잡이 투수를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성적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2022 시즌, 2024 시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게 2024 시즌 트리플 A 성적입니다. 올 시즌 초반에 트리플 A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거예요. 2024 시즌 트리플 A가 굉장한 타고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타고 투자지만 KBO 리그도 그것보다 더 타고 투자입니다. 4점대 평균 자책점이면 리그 최상위권 투수인데 이 선수는 평균 자책점이 2.83, 피안타율 2할8리, WHIP 1.05를 했어요. 9이닝당 탈삼진율도 10.67. 한마디로 9위를 갖춘 투수다.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상위 리그인데, KBO 리그인데, 거기서도 타고 투자인데, 이런 성적을 냈어요. 물론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았죠. 메이저리그에서 통한 선수는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공을 던지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냐. 자, 피치 타입입니다. 피치 타입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포심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이제 커터를 2024 시즌에 추가한 거예요. 원래 던지지 않았던 구종이었어요. 그리고 구속을 옆에 적어놨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포심 패스트볼 평균이 147.7km. 엔스랑 비슷하다. 엔스가 2024 시즌에 147.4km거든요. 지금의 엔스랑 비슷한 구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 체인지업이 조금 빠르고 커터가 좀 느리네. 이런 것도 조금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설명을 가보도록 하죠. 이 에르난데스의 주구종이 커터 슬라이더거든요. 포심은 엔스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구속이. 그러면 커터 슬라이더는 어떠냐? 이미 좀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팀 선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팀의 슬라이더가 지금 가장 좋은 선수가 유영찬 선수인데, 에르난데스의 커터와 슬라이더를 유영찬의 슬라이더와 비교하면 어떠냐? 에르난데스의 커터가 조금 슬라이더 같아요. 커터 치고 조금 느리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슬라이더와 슬러브 사이에 있는 구종 같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에르난데스의 커터는 종으로 평균 32인치 떨어져요. 횡으로는 평균 7.1인치 우타자 바깥쪽으로 휘어요. 유영찬의 슬라이더가 종으로 30에서 34인치 휘어요. 유영찬의 슬라이더는 횡으로 0에서 2인치. 횡으로 거의 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유영찬의 패스트볼 평균 속도가 148.1km거든요. 패스트볼 속도도 비슷하고 에르난데스랑. 근데 에르난데스의 커터랑 이 유영찬의 슬라이더가 속도가 또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휘는 게 거의 흡사한 그만큼 휜다. 종으로 휘는 게. 그러니까 속도, 종으로 휘는 폭, 다 유영찬의 슬라이더와 이 에르난데스의 커터가 유사하다. 대신 거기에 횡으로 조금 더 휜다. 우타자 바깥쪽으로. 이거 그러면 얼마나 우타자한테 절망적이겠어요. 조금 횡적인 움직임이 가미돼서 딱 탑에서 똑바로 떨어지는 유영찬 선수보다 덜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종으로 떨어지는 폭이 유형차랑 비슷하고 거기에 횡으로 더 간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KBO 리그 우타자들이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슬라이더를 한번 볼게요. 횡으로 휘는 건 커트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종으로 좀 더 많이 휩니다. 8인치 정도. 유의미하죠? 유의미하게 좀 더 휘는. 그래서 헛스윙률이 32.6%. 이것도 좋아요. 커터와 슬라이더의 헛스윙률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종 중에 가장 높다. 그래서 우타자한테는 절망적일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구종들을 스트라이크 존 구석에 꽉 차게 던져요. 그렇다 보니까 우타자 상대 트리플 A 피안타율이 1할 5분 8리. WHIP도 0.86이에요. 아, 좋다. 좋아. 자, 커터 슬라이더 굿.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체인지업은 어떠냐? 우리 팀의 체인지업을 대표하는 선수 임창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체인지업 종으로 평균 28.8인치, 횡으로 평균 15.7인치 휘어요. 근데 임창규는 체인지업이 종으로 한 30에서 33인치, 횡으로 16에서 20인치 휘어요. 임창규보다 조금 종으로 덜 떨어지고 횡으로 덜 나가죠. 근데 임창규는 1루 투구판 끝을 밟고 던지고 에르난데스는 3루 투구판을 밟고 던지는 걸 감안하면 에르난데스의 체인지업 던지는 기술이 임창규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느냐, 강릉에서 부산을 가느냐, 이 각도가 달라지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체인지업을 구사하는 1루 판을 밟고 던지는 임창규가 더 휠 수밖에 없어요. 3루 판을 밟고 있는 사람보다. 근데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체인지업의 문제가 뭐냐면 3루 투구판 밟는 거 치고 잘 휘는데 심지어 그래서 염경엽 감독님이 체인지업이 의외로 좋더라 이런 말도 했어요. 엔스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선수는 체인지업도 좋아요.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다 좋기 힘든데 좋다. 그렇지만 확 좋지는 않다는 거죠. 3루 투구판을 밟다 보니까. 그리고 체인지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빠릅니다. 패스트볼과 구속이 10km 정도밖에 안 나고 커터보다 빨라요. 136km 정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에르난데스가 미국에서 느린 구속이란 말이에요. 임창규랑 비슷하고 임창규는 KBO 리그에서 느린 구속이잖아요. 그러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별로 안 나고 패스트볼이 느려. 그러면은 타이밍을 요 정도에서 타자들의 중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러면 패스트볼도 공략이 되고 체인지업도 공략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얻어 터졌어요. 좌타자들한테. 보통 체인지업은 좌타자들한테 맞게 되는데, 던지게 되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2024 시즌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 WHIP는 1.64였어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스몰 샘플을 제외하고는 커리어 내내 좌타자 상대에게 좀 더 안 좋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물으실 수가 있어. 그러면 좌타자한테 약한 거네. 그러면 1선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좌타자가 KBO 리그에 겁나 많은데. 한국에서는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자, 아까 메이저리그에서는 패스트볼이 느린 구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147.7km가. 근데 한국에서는 패스트볼이 최상위권 구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패스트볼의 부담을 상대가 많이 갖게 되고 패스트볼의 타이밍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패스트볼을 50% 이상 던지는데 150을 던져. 근데 어떤 타자가 그 150의 타이밍을 안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까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중 타이밍에서 때린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맞춰놓으니까 거기서 체인지업이
요 정도, 임창규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타이밍이 안 맞거나 아니면 조금 빗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패스트볼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는 상대 좌타자들이 나왔을 때 이 구속이면은 굉장히 느린 구속이니까,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느린 구속이니까 체인지업까지 염두에 두고 좌타자들이 이제 들어선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빠른 구속이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아무래도 패스트볼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 정도 움직임이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땅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우영처럼. 그래서 이 선수는 원래 미국에서는 뜬공형 피처인데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는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체인지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좌타자한테 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건 와서 좀 봐야 돼요. 고인구도 적응하는 걸 봐야 되고. 근데 제 예상은 그렇다. 염경엽 감독님도 체인지업이 생각보다 좋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커멘트입니다. 염경엽 감독님 멘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외국인 선수로는 드물게 좌우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 KBL에 이런 선수 드뭅니다. 9이닝당 사사구 비율도 이렇게 놔드렸는데 6이닝 정도 소화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2개 안쪽에서 볼넷을 내주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시는 게 볼넷을 많이 안 내준다고 커맨드가 딱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커맨드가 안 되더라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승부를 할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 초구도 가운데 한복판을 꽂아도 공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범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구석에다가 던지는 선수입니다. 보드라인에다가 던지는 커맨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어싱 패스트볼을 제외하고 커맨드 하기 어려운 4가지 구종의 이 분포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밑에 사진이 있어요. 다 아래쪽, 그리고 구석에 있죠, 빨간색이. 그만큼 좌우 스트라이크 존에서 공 한 개 넣고 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쉬운 점이 없냐? 있습니다. 커브가 없어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요 정도 구속이면 하이 패스트볼 착 넣으면 좋거든요. 앤스 선수가 하이 패스트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이 패스트볼이라는 건 커브가 없으면 사실 이 피치 터널이 좀 좋은 구종이 없으면 조금 위력이 떨어져요. 위에서 딱 공이 위로 갈 때 이게 커브일까 이게 직구일까 상대가 고민하는 지점이 좀 더 길어야 늦는단 말이죠. 특히 커브가 있어야 구속대도 좀 더 다양해지고, 지금은 구속대 폭이 좀 좁아요. 이러려면 사실 147.7km보다 조금 더 빨라야 된다, 공이. 물론 슬라이더가 슬러브 가까이 구속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커브가 없다는 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BS에서 커브라는 구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존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금 아쉽고, 근데 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투구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몸 상태가 어떤지, 경기 실전 감각에 문제가 발휘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비자 한다면서 2주 정도는 또 못 던질 거 아니에요. 시전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쉬고 오는 건데,
그러면 경기력이 유지돼 있을지, 몸 상태는 어떨지, 결국엔 조금밖에 안 던질 텐데, 시즌 후반에. 근데 그 시즌 후반 조금밖에 안 됐을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무리 클래스 있는 선수라도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못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물음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총평입니다. 커맨드가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좌우 코너업을 활용할 줄 아는 KBO 리그 투수들이 거의 없는데 류현진처럼 커맨드가 좋은 피처고요. 패스트볼이 한국에서는 최상위권 구속이기 때문에 거기선 최상위권 구속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 패스트볼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면서 패스트볼이 상대에게 통하니까 체인지업도,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그냥 통하는 게 아니라 빠르다 이렇게 우리 타자들은 느낄 거니까 체인지업의 타이밍을 갖다 두지 못하면서 거기서 체인지업이 그 정도 변화했을 때 조금 타이밍을 뺏기면서 헛스윙이 나오든지 아니면 땅볼로 연결된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가 한국에선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커터 슬라이더는 트리플 A 메이저리그 당대에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우타자한테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1선발을 기대할 만한 피처인데 다만 최근 경기력이 확인이 안 됐네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켈리를 작별하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무조건 잘해야 되고요. 켈리 선수 수고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지금 어제 켈리 선수 나가고 기사 쓰고 한숨도 못 잤는데요. 켈리의 남은 인생이라기보다도 야구 선수로서 아직 은퇴하지 말고, 어제 미국이든 대만이든 뛴다고 했으니까 야구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가면 혹은 대만을 가면 꾸준히 소식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케밥!